청년온다에 지원한 유석영입니다.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정책을 제안했고, 청년온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6번 참가자 유석영입니다. 0.78명,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2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지난 16년간 300조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입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백화점식 대책을 남발했고 황당한 저출산 예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의 활용으로 그 효과는 유명무실했습니다.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육아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함에도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되짚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의 인프라 부족 역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한복판에서 5세의 어린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 부모들이 아침부터 고군분투하는 뉴스 아마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폐과 등과 관련된 뉴스는 소아의료체계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돕는 가성비 높은 정책,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아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두 번째로는 권역별 난임 불임센터를 운영하며, 세 번째로는 가족 다양성 존중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소아의료체계 확립은 권역별 소아청소년 공공의료원 설립과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수가 향상, 24시 소아응급진료 병원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 공공의료체계의 큰 우산을 확립함으로써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가 있는 가정을 설득하고 현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권역별 난임 불임센터 운영은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정이 어려움 없이 치료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다양성 존중 정책은 생활 동반자법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여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출산과 육아까지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점이 좋은 것일까요? 실제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태어난 아이들 또 태어날 미래의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지방 간 의료 격차 완화로 지방의 아이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고 그들도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된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